자, 교재 33페이지 봐볼까요? 기본 명령어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어셈블리 이제 명령입니다. 일단 뭐, 분석 환경 윈도우 7 맞지만 별도의 뭐, 파일은 없고요.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면 되고. 자, 일단 어셈블리어 형식을 보면은 OP 코드,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형식을 사용한답니다. 이때 OP 코드는 어셈블리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OP 코드에 따라 오퍼랜드는 OP 코드에 따라서 오퍼랜드는 한 개 또는 두 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셈블리 코드를 제작, 확인, 디버깅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텔 문법과 AT&T 문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교재에서는 인텔 문법을 사용할 예정인데 OP 코드가 뭔가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그 명령이라면 얘는 오른쪽이 소스고 왼쪽이 데스티네이션입니다. AT&T 문법은 반대. 리눅스에서 할 때는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GDB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은 모브랑 엘리 있잖아요. 모브는 이젠 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6을 EDX에다가 저장해라. 그다음에 LE는 EBP-4의 주소값을 EDX에 저장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AT&T 문법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문법? AT&T 문법이면 반대로 나오겠죠? 6을 EDX에, 그 다음에 EBP-4의 주소값을 EDX에 저장해라.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인텔 문법이라 인텔 문법을 사용할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돼.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게 컴페어 같은 거. 자, 컴페어 만약에 EX 아니 이었어요. 이래요. 그럼 인텔 문법 같은 경우는 EX-2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다 넣으라? EX에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응? 근데 만약에 AT&T 문법이라면 컴페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 알겠지? 네. 근데 AT&T 문법을 어차피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면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응? 그냥 인텔 문법만 리눅스 할 때는 요것만 생각하시고 어? 윈도우즈 할 때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야겠죠. 응. 그래서 소스랑 데스티네이션 있는 것들은 인텔 문법은 오른쪽이 소스고 왼쪽이 데스티네이션. 네. 그다음 어셈블리 자료용 이름은 이런 거는 뭐 다 구글 이런 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1바이트 캐릭터용 C 언어 자료용에서는 그다음 어셈블리 자료용은 워드 2바이트 네, 쇼트 자 디오드 4바이트 인트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잠깐만 올리 디버거로 하나 열어서 여기 디오드라고 나와 있죠? 디오드. 그러니까 어셈블리 자료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니까 뭐예요? 몇 바이트? 4바이트다. 뭐 시어너에서 인트형 쓰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는 쿼드 워드 8바이트입니다. 64비트 8바이트. 시어너에서는 더블. 저희는 대부분 디오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보다 보면 디오드. 디오드 나오고 바이트로 나오면 뭐다? 1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바이트. 1바이트. 자, 그 어셈블리 명령 기본적인 거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자, 먼저 대인 명령어. 네, 무브가 있습니다. 무브.
자, 형식은 move destination source. 그러니까 이거 소스에 있는 값을 어디로? 네, 데스티네이션으로 대입해라, 저장해라. 이렇게 해도 소스에 있는 값은 변동된다, 안 된다? 네, 변경되지 않는다.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동하면 여기 있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예제, move ECX, EX. EX에 있는 값을 어디로 대입해라? ECX에 대입해라, 저장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 ZX, SX가 있는데, 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장한 이후에 빈 공간 있으면 뭐로 채워라? 0으로 채워라. 이때 Z가 뭐의 약자일까, 아마도? 네, 제로, 지로의 약자가 되겠죠, 제로.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수업 시간에. 네. 그 다음에 move SX. 이 S만 보면 돼요. 얘는, 어, 대입, 통일하자. 저장한 이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부호 비트를 채운대요.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경우. 그래서 0으로 채우는 경우, 부호를 채우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무브인데 ZX냐, SX냐. 그런 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move 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move S는, 이때 S가 ESI를 가리키는 건가? ESI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EDI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저장한다. 이걸 보자. 아이, 올라가니까 ESI, EDI가 아무것도 없네, 지금. 그러니까 move S는 ESI에 지금 저장된 게 여기 주소값이래요. 그럼 여기 주소에 뭔가가 있대. 그럼 그거를 EDI에 있는 이게 주소값이래요. 여기 주소에다가 어떻게 하는데 얘를 저장해라. 대입해라. 복사해라. 네. 그렇게 이제 동작하는 녀석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ESI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그러니까 여기 주소에 이런 애가 있대. 그럼 얘를 어디로? EDI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여기 주소에 저장해라. 대입해라. 복사해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는, 그래서 모브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개만 일단 적어놨고, 엘리도, 엘리는 이제 뭐냐면은, 소스의 주소값을 데스티네이션에 저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죠? 모브는 그 주소값에 있는 값을 저장하는 거라면, 얘는 그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3호에 홍길동이 있어. 모브, 에, 음. 그러면은 홍길동을 옮기는 게 뭡니까? 아니, 홍길동을 저장하는 게? 홍길동을 여기에 저장하겠대. 그럼 그럴 때는 모브로 저장하는 거고. 홍길동의 주소를 저장하겠대. 그럼 그때 LE가 되는 거죠. LE. 그러니까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저장, 대입하는 대상, 그 값이 다르다는 거. 모브는 값, 데이터. 랠리는 주소값.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디오드, PTR, SS니까 뭐예요? 4바이트 자료형, 스택 세그먼트, EBP-4의 주소값을 EX에다가 저장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EBP-4가 엄청 밑에 있겠네. 자, 만약 이 명령이 LE가 아니라 만약에 모브였다면 EX에 저장되는 값은 뭘까요? 여기 보면은, EX에 1이 저장되겠지. 지금 EBP-4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거 1이잖아요. 그럼 1을 만약에 모으면은 1을 EX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얘기죠, 이쪽에. 그럼 1이 들어가겠지. 다 00001.
근데 만약에 이게 L이라면 여기에 저장되는 거 뭡니까? 이 주소값이죠. 0006FF84. 이 주소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LE는 보통 C 언어에서 어떤 거 쓰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포인터 쓰면 나오게 되어 있죠. 네, 포인터. 뭐야, 여기 있네? 예제가 있네요. 자, 지금 여기가 EBP-4고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현재 EBP-4 ESP가 요거네. 그러면 얘 위치, 얘 주소가 이게 되겠죠, 아마도. 자, 그럼 move EBP-4 EX니까 이때는 뭐가 저장된다? 이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LE로 하면은 뭐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네, 주소값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지. 차이점. 그러니까 하는 액션은 똑같은데 뭘 저장하느냐가 다르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사치현상 명령어 네 가지.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애드는 애드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자, 오퍼랜드 1과 1을 덧셈하여 결과값을 오퍼랜드 1에 저장한대요. 그럼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예제가 만약 이렇대. 그럼 뭐죠? 2x 더하기 5에서 그 값을 어디에? 2x에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더하기 할 때도 나오지만 스택에서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지역 변수 및 함수의 인자값을 삭제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add ESP, 8. 이건 뭐죠? ESP 값을 8 더해라. 그럼 ESP가 어떻게 돼? 아이고. ESP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ESP가 여기래요, 여기. 그럼 플러스 8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여기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높은 주소로 이동되면서 이 스택 없애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지역 변수와 함수의 인자값 이런 걸 삭제할 때도 add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ESP가 꼭 나오겠죠, 오퍼랜드로. 그 다음에 서브. 자, 서브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오퍼랜드 1과 2를 뺄셈하여 결과값을 오퍼랜드 1에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EX-5에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인텔 문법으로 하는 거 맞나? 맞겠지? 그 다음에 또 지역 변수를 위한 스택 공간을 할당할 때도 사용한대요. 그러면 서브 ESP 콤마 8이니까 어떻게 되지? ESP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어때요? ESP가 원래 여기였다가 낮은 주소로 마이너스 8바이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이 더 확보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변수값 넣지 않나요? 변수값? 그 무브를 이용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뺄셈할 때도 쓰이지만 지역 변수를 위한 스택 공간, 스택에 그 공간을 할당할 때도, 확보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 이때 오퍼랜드로 ESP가 꼭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멀이라고 그냥 할게요. 예. 자,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그러니까 1하고 1랑 곱합니다.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1을 곱해서 어디다 저장한다? 오퍼랜드 1에 저장한다. 요거는 2x 곱하기 200x에서 결과를 2x에 저장하는 거고. 자,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i가 붙어요.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다음 나누기, 디비전, div. 얘는 오퍼랜드가 하나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어디서 나누냐? EX 레지스터 값과 오퍼랜드를 나눗셈 합니다. 그래서 목을 EX에 저장하고요. 만약에 나눗셈 결과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어디에 저장한다? EDX에 저장합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죠? EX, EX 나누기 뭐 하는 거야? EBP-8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혹시라도 나머지 넣으면 어디? EDX에 저장하는 거죠.
오, 쉣. 이러니까 넘어가는구나. 자,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 i가 붙습니다. 그래서 idiv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요, 나눗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나눗셈 명령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보호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장 공간의 크기를 두 배로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idiv든 div든 간에 이 나눗셈을 하기 전에 저장 공간의 크기를 확장하는 다음과 같은 명령들이 먼저 나온대요. 그래서 인텔 문법에서는 cbw 바이트를 어떻게 워드로 두 배, 자 cwd는 워드를 더블 워드로, 그 다음에 cdq는 더블 워드를 어떻게 8바이트 쿼드 워드로 이렇게 변경할 때 쟤네들이 나온답니다. 저희는 디오드를 주로 볼 거니까 아마도 cdq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누기를 하면은. 네. AT&T 문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CBTW, CWTD, CLTD. 저희는 요거 좀 나중에 보겠네. 그 다음에 증가 및 감소 명령어. 증감, 감소. 네. 이거 주로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반복문에서 많이 쓰이는 그 거잖아. 그래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자, 인크리먼트 오퍼랜드. 그러면 뭐냐? 이 오퍼랜드 값을 어떻게? 1만큼 증가시키라는 얘기죠. 이러면은 뭐야? EBX에 저장된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얘는 반대로 1만큼 감소시켜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헷갈려 하시거나 어렵다고 하시는 거, 비교 관련 명령어. 자, 컴페어입니다. 컴페어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자,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비교한대요. 그럼 뭐 어떻게 비교하느냐?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뺄셈합니다. 그럼 뺄셈하면은 결과가 0이 나올 수도 있죠. 0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지? 두 개가 같을 때지.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올 수도 있죠. 양수는 언제 나오지? 오퍼랜드 1이 더 크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음수는 언제 나와요? 그쵸. 오퍼랜드 2가 더 크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게 바로 오퍼랜드 1과, 그러니까 오퍼랜드 1에서 얘를 빼요. 빼서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여기 상태 플래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 플래그를 보고 CPU는 어떻게 하느냐? 분기한단 말이야. 점프를 하거나 점프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만약에 오퍼랜드가 EX라면 CMP의 결과값을 확인하여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랜드가 EX이라면 CMP의 결과값을 확인하여 함수 성공 및 실패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compare EX, 2. 그래서 특징은 그래서 여기 만약 EX2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 뭐 나오는 거죠? 0 나오겠죠? 만약에 EX에 3이 들어가 있대. 그럼 1 나오죠? 네. 만약에 EX에 1이 들어가 있대. 그럼 마이너스 음수 나오겠죠? 자, 특징은 compare 명령어 다음에 조건 분기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점프문이라고도 합니다. 점프문. CMP 비교 결과값과 분기문 유형에 따라서 다음 코드를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코드가 있는 위치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동은 점프. 그러니까 분기한다는 얘기야. 점프한다. 그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인데 얘는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1을 엔드 연산합니다. 그 엔드 연산에서 결과가 0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0이냐 아니냐?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퍼랜드가 EX, 오퍼랜드가 EAX, EAX이라면? EAX라면? 갑자기 라면 먹네, 이거. EAX이라면?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까? 그냥 라면? 이러, 이러면 진짜 라면 같은데? EAX이면, 오퍼랜드가 EAX이면, 이게 훨 낫겠다. 그래, 이러니까 정말 무슨 라면 같아. 자, 그래서 오퍼랜드가 EAX이면, 테스트 결과 확인해서 얘도 뭘 할 수가 있다? 함수 성공 실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EX가 1이래. 그럼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지? 1하고 1 엔드 연산하면 1 나오겠지. 0이 안 나오잖아. 만 EX가 0이래. 그럼 EX, 테스트 EX 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함수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리턴 값이 성공됐을 때, 실패됐을 때 값이 있잖아. 가끔은 성공됐을 때 0을 리턴하는 녀석도 있고요. 실패했을 때 0을 리턴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함수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냐를 알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컴페어처럼 테스트 명령어 다음에 조건 분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값과 분기문 유형에 따라서 다운 코드를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코드가 있는 위치로 점프, 이동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태 플래그 컴페어 및 테스트 비교 이후에 분기 명령어가 있으면 상태 플래그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로 이동한대요. 상태 플래그 얘네들 있잖아, 이거. 자, 제로 플래그 비교 결과값이 0이면 제로 플래그를 1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제로 플래그가 1일 때 또는 제로 플래그가 0일 때 점프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분기 명령. 응? 응. 그다음에 사인 플래그는 비교 결과값이 음수이면 얘를 1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캐리어 플래그는 부호 없는 숫자의 연산 결과값이 비트 범위를 넘으면 이게 1로 설정되고, 그다음에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부호가 있는 숫자의 연산 결과값이 비트 범위를 넘으면 이 OF라고 하는 게 이렇게 1로 설정된다는 거. 그래서 플래그는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네 개만 적어봤고요.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두 개는 정말 많이 쓰이는 녀석이니까 이 플래그들은. 그다음에 조건분기 명령을 하고 해서 솔직히 얘는 조건분기는 아닌데 그래서 원래 위에 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옮기긴 귀찮네. 자, 점프 JMP. 자, 얘는 무조건 점프하는 겁니다. 응? 무조건 점프하는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점프가 두 가지가 있어. 숏 점프, 롱 점프. 어. 숏 점프 요 자체는 이 명령 자체는 아마 2바이트인가 그럴걸? 2바이트짜리네. 숏 점프는 2바이트고, 그 다음에 롱 점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명령 자체가 5바이트거든요, 5바이트. 자, 일단 JMP는 어떠한 그 비교 결과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로 점프해라. 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40으로 점프해라. 뭐가 맞을까? 하나로만 가자, 야. 다 이거지. 다 이거인 것 같다.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무조건 점프하는 거고요.
다음에 JG랑 JZ랑 JE는 점프 제로, 점프 이퀄.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예. 그래서 점프 이퀄. 자, 얘는 뭐냐?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의 값이 같은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대요. 즉, 무슨 얘기냐?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뺄셈하여 결과값이 0인 경우, 이때 제로 플래그를 1로 설정을 하거든요. 음. 이때 이제 해당 주소로 이동을 한답니다. 예. 이걸 그냥 빼버리지. 밑에 설명이 있네. 그래서 JG 401140 J2로 해놓을까? 근데 아까 예전에는 나 J2로 해놨었는데 J2로 바꾸자. 자, 그래서 언제 점프하냐면은 제로 플래그가 1인 경우, 제로 플래그가 1인 경우 여기로 점프한다는 얘기고 조건은 오퍼랜드과 오퍼랜드가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JN이, 그 다음에 JNZ 얘는 얘랑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이게 낫이거든요, 낫. 그래서 점프낫 이퀄, 점프낫 제로의 제로의 약자인데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의 값이 같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또 해석하면은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뺄셈하여 결과값이 0이 아닌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다. 네,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니까 뭐죠?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JN이 언제 점프하는데 제로 플래그가 0인 경우 여기로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비교 결과값이 0이면 제로 플래그가 1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뺄셈하여 결과값이 0이면 제로 플래그가 1로 되는 거죠. 그리고 뺄셈했을 때 0이 아니면 제로 플래그는 그냥 0으로 있는 거고. 이때 JN이나 JNG는 제로 플래그가 0인 경우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우면은 요것만 알아두셔도 되거든. 응? 그 이런 거는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런 경우 점프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랑 반대되는 녀석 옆에다가 바로 왜냐면 이런 경우 점프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잠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방금 전에 제2까지 봤었나요? 그런가? 그런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JLE. JLE는 오퍼랜드 1이 오퍼랜드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렇게 점프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뺄셈하여 그러니까 오퍼랜드 1에서 오퍼랜드 2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뺄셈했을 때 결과값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값이 0이면 제로 플래그가 1로 설정되죠. 이게 제로 플래그? 이게 1로 설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로 설정되거나 또는 SF 사인 플래그가 1로 설정된 경우 점프한대요. 사인 플래그는 음수면 여기가 이렇게 1로 설정되거든요. 이 음수면 이게 1로 설정돼. 그러니까 OR이에요. 제로 플래그가 1이거나 또는 사인 플래그가 1인 경우. 근데 조건은 이거지 뭐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오퍼랜드 1이 오퍼랜드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오퍼랜드 1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JLE는 이럴 때 점프구나. 근데 이게 AT&T 문법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AT&T 문법이면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AT&T 문법 리눅스에서 할 때만 생각하시라고. 알겠지? 괜히 여기서 인텔 문법은 이건데 AT&T 문법은 저거 이렇게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인텔 문법을 할 때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자. 인텔 문법만 생각하자는 거. 그래서 이거 쉽게 외우시려면은 이거 엘리가 마치 이렇게 생겼잖아요. 엘리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대라고 해야 되나? JG 얘는 오퍼랜드 1이 오퍼랜드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예,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 점프한다는 거. 그래서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뺄셈하여 결과값이 0이거나 양수인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값이 0이니까 제로 플래그가 1이거나 또는 사인 플래그가 0인 경우 그때 점프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반대죠, 이렇게. J, G는 이럴 때 아니지. 이럴 때 점프한다는 거. 아닌가? 야, 이게 맞냐? 야, 이게 맞지? 응.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그치. 그거랑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갑자기 걸렸네요. 그 다음에 JL. 자, JL은 2가 빠졌지, 이걸? 그러니까 이꼴이 빠졌기 때문에, 자, 오퍼랜드 1이 오퍼랜드 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같거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1을 뺄셈하여 음수인 경우. 음, 그러니까 결과값이, 네,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제로 플래그가 0이면서 엔드, 사인 플래그가 1인 경우 점프하겠죠. 조건은 요거죠, 이거. JL은 이럴 때 점프. 그다음에 JG는 오퍼랜드 1이 오퍼랜드 2보다 큰 경우에 해당 주소로 점프한다는 거.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은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뺄셈하여 결과값이 양수인 경우에 해당 주소로 이동한다는 거. 그러면 제로 플래그는 일단 0이고, 엔드, 사인 플래그도 0인 경우, 그때 점프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점프하겠네요. JG는 이럴 때 점프. 그래서 분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점프를 하기 위한 조건인데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맞나? 맞죠? 이럴 때 점프. 그래서 결과값이 0인 경우 상태 플래그, 제로 플래그 1. 얘는 결과값이 0이 아닌 경우 상태 플래그, 제로 플래그 0. JLE는 0 또는 음수인 경우 제로 플래그가 1이거나 또는 사인 플래그가 1인 경우 JG는 0 또는 양수. 제로 플래그 1이거나 사인 플래그 0인 경우 JE는 결과값이 음수, 제로 플래그 0이면서 사인 플래그가 1인 경우 JG는 결과값이 양수, 제로 플래그 0이거나, 아니, 0이면서 사인 플래그 0인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점프한다는 거. 처음에는 잘 안 외워지고 헷갈리고 하면은 이런 표를 직접 만들어서 보면서 하세요. 뭐 보면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분기 명령이었나? 조건분기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스택 관련 명령이 몇 개가 있는데, 자, 푸시. 푸시는 오퍼랜드 값을 스택에 이렇게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 ECX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ECX에 있는 요 값을 어디로? 이 스택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스택에다 저장해라. 그래서 ECX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스택에 저장한다. 용도는 EBP 값을 스택에 백업할 때 사용하거나 함수의 인자값을 스택에 저장할 때 사용한대요. 그리고 참고로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push AD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 명령은 범용 레지스터 8개 있죠. 8개 값을
예, 이 스택에 저장할 때. 예, 저장되는 순서는 EX부터 들어갈 거예요. EX부터. EX 들어가고, 그다음 ECX 들어가고, EDX 들어가고, EBX, ESP, ESP, EBP, ESI, EDI 순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이 A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EAX, D는 EDI. 예, 그러니까 EX부터 EDI까지, 즉 범용 레지스터 8개, 8개를 스택에다가 푸시해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스택에다가 백업할 때 이제 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콜은 함수 호출이죠. 근데 말이 호출이지 실제는 그 함수로 이동하는 겁니다. 어, 아니, 다른 주소에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와서 쓰는 개념은 맞지만, 실제는 우리는 분석할 때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맞긴 맞지. 그 호출이 맞긴 맞죠. 어디 주소에 있는 코드를 갖고 와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러와서 쓰는 게 맞지만, 저희가 이런 올리디버거 이런 걸로 이제 분석하면은 우리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글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아이고, F9 눌렀다. 자, 여기서 함수 호출하잖아요, 그죠? 그럼 F7 누르면, 여기가 뭐지, 주소가? 0, 0100 C768이잖아. 그 F7 누르면 0100 C7681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석할 때는 가는 거고, 그냥 코딩할 때는 불러오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맞기는. 근데 우리는 분석할 때는 가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콜 40만 1000 하면은 이쪽 함수로 저희는 이동하는 겁니다. 분석할 때는. 해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자, 콜 40만 1000번지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면은 푸시 EIP를 실시하여 리턴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EIP 레지스터 값을 스택에 저장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함수 처리가 완료되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리턴 주소를 확인하여 이전 함수의 이전 함수의 다음 명령으로 복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이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쪽 함수로 이동할 건데 만약에 이 명령 실행하면은 EIP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요게 들어가 있지 않나? 그치? 저 EIP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요 주소 그러니까 이 주소가 아니겠지? 요 주소 값을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리고 점프. 여기 함수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봐볼까? 여기서 제가 F7 누르기 전에 여기 다음 주소 뭐야? 아니, 잠깐만요. ED7D지. 그러니까 F7 눌렀어. 여기 보니까 뭐 들어가 있어? ED 7D 들어가 있지 않아? 이게 뭐냐면은 이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돌아갈 리턴 주소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 함수로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 되고 나서 끝나면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와야 할 그 주소를 스택에다가 푸시하고 간다는 얘기야. 점프를 통해서. 이해되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팝은 푸시의 반대입니다. 푸시의 반대. 그래서 팝 오퍼랜드. 자, ESP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거나 제거할 때 사용한대요. 이 표현이 맞나요? 꺼내거나, 꺼내거나, 꺼내가 맞나? 음. 그래서 ESP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낼 때, 즉, 만약에 팝을 하게 되면은 요게 꺼내요. 어,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뒤에 오퍼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팝 ECX, ESP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서 어디다가 저장해라? ECX에 저장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요 명령을 만약에 실행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꺼내서 어디다가 ECX 여기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팝 AD가 있어요. 그럼 팝 AD는 뭘까요? ESP 위치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어디다가 저장해라? EX랑 EDI 레지스터에 저장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아마도 총 8개가, 8개냐? 4개? 8개가 하나하나씩 이쪽으로 저장되는 거 아니야, 다시? 꺼내와서? 그러니까 팝 AD는 결국에 누구랑 짝이 맞아야 돼요? 푸시 AD랑 짝이 맞아야 되겠지? 푸시 AD로 스택에다가 얘네들 값을 다 저장했다면 팝 AD로 한 방에 꺼내가지고 다시 레지스터에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리턴 있어요, 리턴. 자, 리턴은, 자, 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콜이랑 같이. 자, 여기서 함수 호출합니다. 그럼 호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만약 이게 실행되면은 요 주소가 EIP에 원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면은 이 ED7D를 어떻게 한다? 스택에 푸시한다고 했죠? 푸시하고 여기로 점프한다고 했죠, 무조건. 자, 그럼 제가 F7 눌러봤어요. 그러면 여기 리턴 주소 ED7D가 스택에 저장됐죠? 자, 그 여기 함수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 함수 코드가 다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끝나면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return. 자, 이 리턴 명령은 뭐냐면은 자, 지금 스택 보니까 뭐가 있어요? 리턴 주소가 있지 않나요? ESP 위치에. 자, 다시. 자, 함수 F7 리턴 주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함수가 진행이 되면서 스택 보시면 어때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저장되는 게. 그러다 막 바뀌다가 이제 리턴 할 때쯤 되면은 여기 다시 리턴 주소 아까 스택에다가 푸시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콜하면서 푸시한 거. 그러면은 이 리턴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뭘 하냐면은 여기 스택에 저장된 요거 있죠. 요거를 어디로 복원해야 될까? 이거를 팝을 해가지고 EBP에다가 이제 저장시킨다는 얘기야. 아니, EBP, EIP, EIP. 그러면은 CPU가 어떻게 알아? 이걸 보고 다음 명령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팝 명령어로 현재 ESP에 위치해 있는 얘를 리턴 주소로 여겨서 이거를 팝해가지고 EIP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EIP 레지스터에 얘를 저장했으면 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실행하려면.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어떤 명령어도 있다? JMP를 통해 JMP EIP. 응? 그래서 F8 누르면 자 여기로 다시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리턴은 탑 EIP를 실시하여 ESP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리턴 주소를 스택에서 꺼내어 EIP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바로 이어서 JMP EIP를 실시하여 EIP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리턴 주소를 확인하여 이전 함수의 다음 명령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함축된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롭은 뭐 스택과 관계는 없지만 마땅히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명령입니다. non operation. 그래서 뭐 스택과 관련된 그런 명령은 아닌데 왜 여기 넣어놨지 근데? 딱히 넣을 데가 없더라고. 그냥 참고로 할게요. 참고로 바꿀게요. 그래서 아무 명령도 수행하지 않는 명령어이다. 그래서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빈 공간 1바이트를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며 심리진수 값으로는 0x9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봐보세요. 자, 어떻게 바뀌었죠? 2바이트가 노브로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왼쪽 보니까 뭐야, 심리진수로 90이죠, 90, 90. 그래서 주로 언제 쓰냐면은 만약에 뭐 5바이트 자리인데 내가 수정하니까 3바이트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 2바이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뭘 더라고?
네, 놉을 넣으라고. 놉. 영영 넣지 말고요. 그건 널바이트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9090 놉을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놉. 자, 이렇게 해서 제 3장 그 어셈블리 기본 명령어 이해에 대해서는 일단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봤던 명령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간단한 코드를 이용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리디버그로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제 3장 기본 명령 이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